네, 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토마토 정책부 권대경 부장과 함께하죠.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월 취업자 수 20만 명대 지속적인 고용 증가 가능할까? 두 달째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투입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들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자, 권 부장님, 3월 고용통계 어제 나왔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전체 우리 고용 동향을 보면 이게 15세 이상 인구부터 해가지고 경제활동 인구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나눠서 보게 되는데요. 일단 3월 같은 경우는 25만 명의 취업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2월하고 두 달 연속 증가한 것인데요. 2월에는 26만 3천 명이 늘었고요. 이게 이제 정부 목표치라고 할 수 있는 게 15만 명인데 이게 작년에 정부가 2019년 경제정책 운영 방향을 발표하면서 15만 명을 이제 목표치로 잡았던 건데 그보다는 이제 좀 많은 수치죠. 네. 예. 이게 작년 1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작년 2월 지나가면서 작년에 너무 고용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한 두 달간 이렇게 20만 명대 이상 증가한 것은 뭐 정부로서는 뭐 정책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실업률하고 또 실업자 그리고 고용률을 보면 특히 고용률 같은 경우는 조금 주목해야 될 것인지 15세 이상인데 60.4%의 고용률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떤 정도냐면 1982년에 이런 통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통계를 3월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 고용시장 자체가 계절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예컨대 2월 달에 뭐 대학 졸업식이 많으면 또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이 많이 늘고 또 여름, 또 겨울 이렇게 계절적 요인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3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1982년 이후에 3월 기준으로서 고용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40대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고 30, 40대 떨어지고 60대, 50대 이렇게 좀 중장년층에서 늘어난 것이 좀 영향이 있고요. 그 실업자는 119만 7천 명으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 그래서 1년 전, 작년 3월이죠. 작년 3월보다는 6만 명 정도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4.3%로 작년 3월에 비교했을 때 0.2%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이 집계가 됐습니다. 네. 방금 말씀대로 3월은 뭐 통상 성수기라고 할 수 있죠, 고용시장에서. 네,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정부의 재정 일자리 정책이 좀 효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달 취업자 수가 2,680만 5천 명. 네, 2,680만 5천 명. 네. 취업자 수가 두 달 연속 20만 명대를 넘어선 거예요. 네. 여기에 좀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어떤 이유인가요? 일단 정부의 재정이 투입된 효과가 나타났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좀 업종별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산업별로 보면 이 보건업이나 사회복지 서비스업 이쪽에서 취업자가 17만 2천 명이 늘었고요. 그리고 전문 과학이나 기술 서비스업 이런 쪽에도 8만 3천 명이 늘었습니다. 특히 또 일각에서 좀 비판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고령층 단순 노동 일자리가 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이제 농림업 취업자인데요. 이 부분도 7만 9천 명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이 3월 같은 경우 10만 8천 명이 줄었거든요. 작년 4월부터 이 제조업 취업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지금 계속 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는 좀 들여다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 게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일자리 질이 좀 좋은 상용 근로자 쪽에 또 대부분 조금 임금 수준이 높고 이런 질 좋은 일자리를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저조한 것이 정부로서는 아마 걱정거리일 것 같습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노년 일자리가 늘어났고 제조업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 상주는 여전히 좀 부족한 그 현실인 것 같은데 일단 뭐 정부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권 부장님은 개인적으로 이 지표를 봤을 때 좀 어떤 평가를 내리시나요? 일단 그 정부가 이렇게 작년하고 올해 일자리의 정책에 좀 중점을 두면서 작년 한 10만 개 정도 좀 되나요? 이 노인 일자리 사업 다 합치면 한 61만 개로 집계가 되거든요. 사회 서비스 일자리가 15만 개 정도. 이들 쪽에
좀 취업자가 늘어난 게 사실이거든요. 사실 이제 들여다보면. 그러다 보니까 일단 겉으로 나타나는 취업 수치는, 제조 고용 수치는 예전에 작년에 한때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뭐 고용 한판이, 뭐 쇼크니, 네. 참사니 네.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조금 나아지긴 지표상으로 나아졌지만 네네. 좀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좀 문제점들이 많이 보입니다. 청년 실업률도 문제가 있고 네. 장장년층 일자리도 이게 단기적인 흔히 말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정부가 네.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이 중장년층을 포함해가지고 이 일자리가 안 늘어나는 이유들이 대부분 이제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 네네네. 그 일자리 미스매칭, 그리고 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도 영향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투자를 끌이고 네. 채용을 규모를 줄이고 하는 영향들이 꽤 있기 때문에 복합적이죠. 뭐 네. 최저임금, 뭐 최저임금도 일도 있고. 마찬가지고요. 네, 그럼 그런 뭐 거죠. 탄력 근로제라든지 임금 피크제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 현안들도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고요. 근데 이제 정부가 주도를 하는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주로 이제 공기업, 공무원들 그래요. 의 사업인데 네. 결과적으로 일자리 상황이 나아지려면 민간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됩니다. 민간의 일자리가 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이번 실적 자체도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 이거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있죠. 네.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그만큼 문제점이 많다는 건데 그 문제점 중에 또 하나도 취업자는 대폭 늘어났는데 보니까 실업급여 신청자가 늘었어요. 여기 보니까 이게 신청자 수도 최대, 그리고 신청 금액도 최대. 이 해석은 좀 어떻게 해볼까요? 실업자 수 증가하고 사실 이제 이 실업급여 신청 내용들은 직접적으로 연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라는 것이 이제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본인의 뜻이든 본인의 뜻이 아니든 뭐 일단 실업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또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근데 어떤 지역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나서 뭐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회사를 퇴사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것 또 이게 시기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게 개개인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이제 실업 회사를 그만뒀는데 뭐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좀 있어서 네. 한 몇 달 좀 쉬다가 조금 직장 알아보더니 힘드니 실업급여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서너 달 지나서 할 수도 있고, 뭐 1년 지나서 할 수도 있고, 실업급여 신청은 이제 아마 그 법의 규정에 맞춰서 그 신청하는 있죠. 기간은 네. 있지만, 그 개인적인 용도로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활용할 다르기도 수 있다. 하고, 네. 그리고 실업급여가 늘었다고 해서 또 이게 본인이 나빴다. 이것도 보기도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한 인구가 더 늘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회사를 그만두고 그냥 일을 신경 안 쓰고 가만히 있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일자리 불안에 제가 네. 볼 때 이제 전직이나 이직을 이제 고민하셨던 그런 분들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완전하게 그렇게 볼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게 딱 동의를 선상에 놓고 자, 실업급여 신청자 늘었으니 문제가 있다. 물론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거를 이제 고용 상황과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또 이 개개인별의 상황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바로 보기에는 조금 물론 참고할 만한 상황은 된다고 봅니다만은 네.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전체 고용 늘었지만 또 하나 짚어볼 만한 게 이제 청년 이제 실업이죠. 네. 이게 체감 실업률은 뭐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렇죠. 체감 실현이 지금 제일 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저희 이제 대한민국 산업이 제조업 중심으로 이제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오다가 최근에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이든 뭐 이런 고부가치 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늘고 있고 네. 실제로 어제 고용도감이 발표하는 날 대통령 대통령 직속이죠. 일자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긴 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주로 청년들이 청년들의 취업 유인을 높이기 위한 네. 그런 대책들을 여러 가지 내놨는데 보면 좀 주목할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보면 평생 내일 배움 카드라는 걸 도입하고 이게 평생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게 지금까지 이제 실직자하고 재직자를 위해서 했는데 그들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네. 이런 분들에게도 이 평생 내일 배움 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1인당 유효기간이 5년이고 뭐 최대 한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직업훈련도 지금까지는 보통 직업훈련이라 그러면 뭐 기계 이렇게 약간 좀 그런
공장에서 네.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직업 훈련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신기술, 흔히 말하는 이제 IT나 뭐 그런 쪽에 뭐 하이테크 과정 그런 부분에 대한 직업 훈련도 강화하겠다. 뭐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현장에 정착이 잘 되면 네. 흔히 말하는 청년 좋아질 걸로 보시는 최악의 거예요? 체감 그렇다면 실업률도 정부도 네, 낮을 뭐 것 같아요. 청년 그 고용률 요 대책이 좀 미흡하다고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아마 그런 부분도 이제 인정을 뭐 일단 경제 고용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네.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지표가 30, 40대 많이 줄고 있고 네. 뭐 실제로 정말 허리거든요, 우리 네, 경제. 그렇죠. 근데 40대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아울러서 본다면 이제 제조업도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산업의 이제 주력 산업인 반도체가 좀 산업이 좀 네. 부진하면서 이쪽에서 이제 많이 고용 창출이 좀 안 되는 그 측면. 근데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가 네. 한 번 일자리가 줄면 그게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점점 맞습니다. 이제 자동화로 가고 네. 이렇게 인력이 줄어드는 그 시스템으로 갖춰지기 때문인데 이것에 대한 그 뭐 대책이 그래서 이제 이런 구상이 부분들은 되나요? 아마 기본적으로 제조업 현장 같은 경우는 생산 라인을 자동화시킨다든지 하면서 인력을 감축하고 네.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일차적인 문제가 그런 데 있는데 네. 대신 이제 그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것이 있듯이 뭐 AI라든지 뭐 가상 VR 그리고 뭐 자율주행차 네. 이런 부분의 산업 같은 경우는 좀 신산업으로도 크게 키울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다른 산업적인 일자리가 또 다른 생기죠. 일자리가 네.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부분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전문 인력들이 또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전문 인력들을 잘 양성해서 또 그런 청년들이 그런 직업 훈련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네. 전문적인 인력으로 양성이 된다면 뭐 충분히 좀 나아지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역시나 제조업 같은 경우도 좀 그냥 놔둬서는 문제가 될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게 제조업이기 때문에 이 제조업에도 생산성 강화 또 노동 생산성을 강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네. 부작용이 좀 없게끔 필요하죠. 예, 좀 거기다 준비해 나가야 될 것이다. 현재 산업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은 네. 제조업도 육성을 하되 서비스업 쪽에서의 고용 창출 방안도 많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어제 이제 정부가 일자리 이 2년 정책을 2년 평가를 네, 했습니다. 네. 보니까 뭐 양적으로는 좀 미흡하지만 질적으로는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그 평가를 내놨어요. 거기에 좀 뭐예요? 동의를 하시나요? 네,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해가지고 네. 자료를 조금 봤는데요. 네. 이게 이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일자리 질이라는 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고용이 안정된 상황에서 네. 급여를 받는 상용 근로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라든지 뭐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일용직, 또 임시직 이런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이번 제 3월 통계 지표에서 나온 게 그렇습니다. 이 종사상 지위별이라는 항목을 보는 건데요. 상용 근로자가 42만 3천 명이 늘었습니다. 네. 이 말은 결국 흔히 말하는 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숫자가 늘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임시 근로자 그리고 일용 근로자를 보면 임시 근로자 같은 경우는 11만 명 정도가 줄었고요. 일용 근로자도 2만 9천 명 정도 줄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렇게 보면 조금 고용 안정, 고용의 질이 나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단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게 일정적으로 일용 근로자든 상용 근로자든 뭐 임시 근로자든 그 부분에 대부분 업종의 특수성이 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은 아마 정부가 좀 근거를 해서 네. 자리질이 나아졌다라고 평가하는 것 같은데 뭐 다른 부분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뭐 청년 체감 실업률이 최악이고 30, 40대 특히 이제 우리 경제 주축이라 할 수 있는 40대를 보면 제가 요 잠깐 표를 말씀드리다 보면 연령 계층별 고용률 현황이 있는데요. 3월달 기준이죠. 40세에서 49세가 78%인데 이게 0.6%포인트 떨어졌어요. 대신에 60세 이상은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네. 모두 다 일을 할 수는 없지만 40.4%의 고용률을 보였는데 1.2% 오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65세 이상 또 올랐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경제의 허리축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이런 분들의 고용 상황이 아직 좋지는 않은 건 확실하기 때문에 네. 정부도 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맞춤형 대책을 네. 만든다든지 처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경 편성이 뭐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그동안에 추경 편성이 됐어도 일자리 확대로 크게 이어지질 못했어요. 단기 처방이 좀 불가했고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일자리 확대를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이번 이제 추경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이견이 없이 갈 수 있는 부분은 미세먼지 추경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 그런데 때문에 이제 추경 얘기가 나왔던 거죠. 네. 실제로 이제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제 기재부 기자들과 이제 간담회를 가지면서 네. 추경 규모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는데 뭐 7조 원 규모 안팎에서 가겠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중에서도 사실 뭐 어제 또 환경부 장관들이 또 이 멘트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규모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한 1조 원, 2조 원 네. 안팎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나머지는 또 이런 이제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뭐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자리 부분에 대한 내수 부양, 경기 부양 쪽에 투입될 것 같은데 네.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게 과연 얼마나 낙수 효과를 가지고 우리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네. 또 반대로 이런 낙수 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분수 효과도 일어나야 되는 것이 사실이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평가와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서 대통령께서 이제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어서 체크하겠다 하시고 네. 그리고 작년, 재작년 11조 이렇게 추경 계속 이어져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야당 의원들이나 정치권이나 또 정부 밖에 계신 전문가분들이 네. 했을 때 구체적으로 내놓을 수 있을 만한 성과가 사실 없었어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재정을 푸는 거는 뭐 간다고 뭐 정부 방침이 간다고 하는데 그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푸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나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재정의 집행 효율성 그리고 현재 정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구조조정을 해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들 집중적으로 하고 또 기업에 또 기업들이 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규제 많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좀 해소해주면서 투자를 유도하고 네. 뭐 그런 전반적인 종합적인 처방이 이루어져야 그게 이제 일자리 이게 추경도 해소- 효과를 네. 보는 거죠. 이게 뭐 단순히 국가 예산 자체가 지금 400조, 500조 이렇게 슈퍼 예산으로 가는데 거기서 7조 원 뿌린다고 해서 뭐 확 달라지고 이런다기보다도 일단 다 달라질 수 있고 나아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이 추경이라는 자금이 좀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런 부분에서도 민간이나 그런 쪽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채용 규모를 늘리고 네. 여러 가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또 민간에서도 많이 만들어야겠죠. 네. 그럼 끝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어떻게 검사님 생각에서는 이제 앞으로 고용 정말 사실 뭐 반짝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계속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좀 될 것이라고 보세요. 법은 뭐 앞서서 말씀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긍정적으로 보기도 좀 곤란하고 조금 근거 부분도 그렇고 부정적으로 보기에도 좀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에도 좀 그렇고 한데 사실 오늘 좀 전에 이제 관세청에서 4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수출 입동량을 나왔죠. 내놨어요. 이게 근데 수출이 늦었어요. 사실은 네. 이 관세청에서 열흘 단위로 내놓는데 수출이 늘은 건 이제 조업 일수 때문인데. 조비수가 늘어나서 늘었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반도체가 반도체에서 안 좋아요. 네. 17%인가요?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 정도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조업에 우리 수출의 주력 산업이라고 네. 하는 반도체 부분에서 이게 또 유관 파급 효과가 큰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 가격, D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상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하반기에 좀 나아지지 않겠나. 나아진다는 것이 어려워졌던 것이 조금 덜해진다는 수준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의 이제 추경이 실제로 이제 편성이 되고 집행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미중 분쟁 오늘 또 보니까 영국의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네. 10월로 또 연기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 대외 경제의 리스크들을 잘 관리를 하면서 가야 되지. 이거 제가 지금 당장 좋아질 거다, 나빠질 거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그래도 이제 기대감을 갖고 네. 계시죠. 네. 좀 그 기대대로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산업부 건대경 부장이었습니다. 자, 통계상의 고용 상황은 좀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양적으로 질적으로 좀 미흡합니다. 그만큼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이제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대책들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뉴스를 재구성해봤습니다.